작년 7월 국회 청문회. 고 최수근 상병의 순직 1주기에 열린 자리에선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규명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불쑥 들어가 있는 메시지. 3부 내일 체크하고.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이거는 골프 3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골프 얘기예요. 근데 이게 느닷없이 3부 토건이랑 연결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하냐 하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임성근 사단장, 네, 그 골프장에 3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대는 없습니다. 그럼 이날 다른 데는 있어요? 다른 데도 없습니다. 혹시 골프장 시간표를 의미하는 3부가 아니라 건설회사 3부 토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이 단체 대화방을 주도했고 3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직접 올린 이종호 씨는 어떤 의미로 얘기를 꺼냈을까? 이종호 대표 같은 경우에 3부 토건 얘기를 평소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가 그 2023년 3월에 해병대 상륙훈련 참관을 가던 날이었는데 3부 토건 얘기를 계속 꺼내시더라고요. 3부 토건을 소개를 해주겠다거나 3부 토건이랑 같이 이런 사업을 벌여보면 굉장히 잘 될 거다. 그 뒤에 만났을 때도 3부 토건 얘기를 계속했어요. 이종호 씨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네, 이종호 대표님이시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PD수첩의 김신환 PD라고 합니다. PD수첩이면은 뭐 MBC인가요? 예, MBC입니다. 3분의 1 체크회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잖아요. 대표님께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리게 됐습니다. 저 통화 안 하고 싶고요. 예. MBC는 추측 보도 잘 하시잖아요. 추측 보도 하지 않으려면 얘기해 주셔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주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종호 씨가 바로 이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전 대표인데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징역형 선고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김건희 여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거기 3부 체크하고 방에 올리면서 그 주가가 2달 사이에 5.5배로 폭등했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이종호 씨가 메시지를 보낸 다음 날에 3부 토건의 주가는 해당 구간 최저가를 찍습니다. 이후 3부 토건에는 실제로 큰 변화가 몰려옵니다. 그 다음 날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올레나 젤라스카 영부인이 방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신호탄이었습니다. 5월 17일 추경호 당시 경제부 총리는 우크라이나 수석부총리와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대외 경제 협력 기금 차관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이 돈을 댈 사람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는 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원조로 근근히 전쟁을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누가 돈을 댈 거냐. 그게 불명확한 상황에서 종전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아니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 갖고 그렇게 주가가 폭등하기는 어렵거든요. 자금 지원 계획이 발표된 시점에 주가도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5월 19일 3부 토건 주식 거래량은 하루 전과 비교해 약 40배가량 폭증했고 주가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설명회도 열렸습니다. 전쟁이 더 격렬해져 종전을 기약할 수 없음에도 기대감은 더 커졌습니다. 3부 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초청받았다는 기사가 나자 재건 테마주로 급부상했습니다. 연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3부 토건. 우선 3부 토건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들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부 토건의 저점을 보시면은 현재 1,000원대에서 올라왔죠. 자, 100원만 더 플러스 1 하게 되면 더블이 되는 거죠. 그런데 3부 토건의 재건 사업 참여는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1군 업체도 아닌
도급순위 70위권 밖에 있던 3부가 동행을 하면서 3부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우크라이나 테마에 본격적으로 올라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당시 3부 토건은 국내 시공 능력 평가 순위 77위의 건설업체로 무엇보다 재무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2023년 기준 3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하며 부채 총계도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시공사업조차 순조롭지 못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직원들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3부 토건 직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3부 기술 능력이 우크라이나 못 가요. 인원도 없고. 뭐 우크라이나 갑니까?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이야기 나왔을 때 다 그걸 알고 있는데 뭐 일반 사람 내가 봤을 때도 다 모아서 주가 조작하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걸 몰랐을까요? 2023년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 기간에 3부 토건의 주가는 최고가를 찍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재건 사업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한민국은 재난 상황이었습니다. 청주 오송에서는 하천 2기 터지면서 지하차도가 완전히 빗물에 잠겼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시내버스를 비롯해 차량 19대가 지금도 물속에 고립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주 오송에선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 14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전국 곳곳에선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사망자만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귀국 일정을 연기하고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비밀리에 진행된 순방 일정. 러시아 폭격으로 파괴된 피해 지역을 돌아보며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서울로 돌아가도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는 대통령실 입장은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생 즉 사, 사 즉 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7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직후 3부 토건의 주가는 최고점을 찍습니다. 주가를 움직이려면 예상치 못한 뉴스여야 돼요. 알고 있는 뉴스는 강도가 그러면 더 세야 됩니다. 윤석열이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더 충격파였어요. 주식 효과는 더 컸다면서요?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정보가 너무 셌으니까 사실 따라가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단 2달 사이의 일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보조를 맞춘 3부 토건의 주가는 1,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급등했습니다. 주요 변곡점마다 국가급 이벤트가 벌어졌다라는 게 혹시 주가 조작의 소재로 쓰인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고요. 다른 주가 조작 사건에서 만들어낸 땔감, 테마와는 전혀 다른 테마죠. 3부라는 회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테마입니다. 그런데 3부 토건의 상승세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주가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 끝없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시가총액 약 8,90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주가 조작이 있었다면 누군가는 그만큼의 부당 이익을 챙긴 셈입니다. 한 달만 있으면 또다시 이제 가격이 이제 오를 거다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 이제 유토피아는 이제 도래하지 않았고 결국 그 꿈은 이제 디스토피아로 끝나면서 이제 2024년에 이제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이렇게 되죠. 시공능력 평가 70위권 3부 토건의 갑작스런 주식 거래 정지 소식에 투자자 게시판에는 망연자실해하는 투자자들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3부 토건 종목은 현재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올해 3월엔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재건 사업 테마주 열풍이 지나고 직원들의 급여까지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퇴직을 결심하는 직원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아프죠. 집에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들어가는 돈이 있고 애들은 커 나가는데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20년 넘게 그 회사에 청춘을 다 바쳤는데 마음은 엄청 아프죠. 삼부토건의 재건 사업 참여는 과연 가능했던 걸까? 아니면 그저 주가 부양을 위한 거짓 호재였을까? 만약 후자라면 이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허위성 정보를 유포를 시켜서 그로 인한 거래를 만들었다. 이걸 저희가 사기적 부정 거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허위냐 아니냐는 딱 두 가지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다. 나는 할 수 있는데 의사가 없다.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허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 삼부토건을 놓고 본다면 두 개 다 엔드는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은 저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시 사업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때 당시에 담당했던 분들도 좀 다 퇴직을 했고 금감원에 지금 다 보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공문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답변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아서 전화를 좀 드렸거든요. 위장 거래를 하거나 매매를 유인하는 행위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다면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특히 부당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정부가 관련 정보를 다른 이들에게 제공했다면 형법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부 내일 체크하고 라는 메시지로 촉발된 주가 조작 의혹은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구조. 보이지 않았던 힘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누굽니까? 그것도 조사에 구체적으로 관련된 내용이어서 이제 거기에 우리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이 일부 관계자들의 김건희도 포함됩니까? 어쨌든 저희가 알겠습니다. 아니 포함되지 않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6달째 금감원의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